현재의 상황에서는 진짜 이런 쪽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저전력 디램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HBM, SK 하이닉스의 핵심 기술, 요거 MUF 요게 풀이에요. 풀 붙여야 되잖아. 풀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몰디드 언더필 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지금 뭐 이렇게 16단 고대역폭 HBM 관련되어 있는 여권의 메모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개발 일지. 여기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3 에디션 이거 지금 뭐 양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뉴스로 나온 거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양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엔비디아에서 바로바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테스트해야 돼. 그걸 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얼마만큼 불량률이 나오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SK 하이닉스는 전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불량률에 대해 신경 쓸 건 없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H100? H200은 더 비쌀 텐데. H100이 하나에 5천만 원인데 하나 불량 나면 그거 못 써요, 그 칩. 칩 하나가 5천만 원인데요. HBM 하나 불량 나가지고 한번 그거 못 쓰잖아. 이게 수십만 개 나오면은 어우 미치지, 그죠? 반도체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칭이 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HBM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뒤로 가는 거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빨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빨라졌거든요. 기술 개발 자체가 달리 바뀌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HBM 3 에디션 여기 5세대까지 HBM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로직 GPU 이 엔비디아는 GPU니까 여기 CPU가 될 수 있고 NPU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로직 반도체 옆에다가 붙였단 말이야. 기판에서. 지금은 이게 6세대로 넘어가면 HBM4 6세대로 넘어가면 여기 있었던 HBM이 위로 올라온다고. 요거를 이제 주상복합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엔비디아 H100 칩이고 하나에 5천만 원짜리 반도체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 그렇죠? HBM 시장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에는 이거 할 때 HBM 시장이 요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더 커지고 있잖아. 서버 DRAM 시장이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5배 비싸고 수익은 10배까지 더 커져요. 그럼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PC DRAM 만들어서 수익 내는 것보단 이거 만들어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PC DRAM이나 모바일 DRAM에서는 삼성전자가 잡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 캐파에 대해서 DRAM 시장에 삼성전자가 1위다, 2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HBM 시장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근데 HBM 시장이 더 커지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HBM의 주요 사용처가 엔비디아.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이 칩이 AI 칩이 연산이나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근데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론 영역. AI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론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습 능력보다는. 그럼 추론 영역에서 필요한 AI 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HB, 그래서 H100, H200 넘어가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자신들만의 AI 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각각 CEO들, 메타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더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AI 칩을 생산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타진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턴키 방식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는 가능하고 턴키 방식이 안 되니까 TSMC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게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오는 거예요. 먼저 타진을 해봐야지. 샘 울트먼도 온 거고요. 다 CEO도 온 거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은 훨씬 더 커지겠네. 그죠? 이렇게 시장적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얘네만 가겠어? 3월에. 그러니까 이쪽에만 아지랭이가 피어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쪽 들판에도 아지랭이는 피어오르는데 그 저쪽 들판에 아지랭이를 못 보면 안 되지. 그게 지금 3월달 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선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 연못 끝에 있는 그쪽에 양지에서도 분명히 아지랭이가 피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시장이 또 이렇게 밸류업, ETF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시장이면 그것도 하나 쳐다볼 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 건데? 이런 로드맵이 안 짜이잖아요. 이 어떻게 투자할 건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적 부분에 정부에서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AI 신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익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한국 시장이 더 올라왔다는 것 그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도 지금 이전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이 나올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로드맵에 어느 시점에 어느 포인트로 잡아서 매매할 건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건설주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좀 지나서는 건설주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서 움직일 때 고생하다가 팔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시점을 잡아야 돼. 지금은 3월달이거든요. 3월달에 제일 핫하게 움직이는 거는 밸류어 프로그램이에요. 그 밸류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리고 해당되는 ETF에 대한 여건이 결성되는 것, 이것을 쳐다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ETF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은 뭐 이쪽에 지금 알려드린다고 해서 보지는 못하죠.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찾아내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의 구성 종목, 이게 PDF 파일,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기아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셀트리온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비중이 얼마만큼 실려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얘에 대한 가격과 가치를 책정해낼 수 있어요. 그런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ETF를 주식처럼 오른다 내리는 그 부분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렇게 투자하니까 ETF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알려드리는 부분은 유튜브에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봤으면 좋겠고요. 3월달 시장이 꽤 유리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시장만 안 간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고점을 좀 돌파해 놓고 좀 약간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고점이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낮아. 더 올라와야지. 그쵸? 3,000포인트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2,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면은 근 400포인트? 한 350포인트 더 올라와야 되는데, 와, 3,000포인트 넘어가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래서 밸류업을 좀 이끌어간다? 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적자를 벗어났어요. 다시 이제 흑자 기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불안하게 보고 있었던 한국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여건에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진짜 뭐 1월달, 2월달 이 안에 10조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주식시장에만. 그럼 주식시장에만 10조 이상 들어온 거지, 채권시장이랄 쪽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한국시장이 나쁜 건 아니다. 한국시장이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시청자님들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가는 종목일 거야. 아직도. 그것도 마이너스가 15%, 20%, 30%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건 안 가는 거야.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안 갔으면은 다 플러스 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조정이지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은 아닌데 왜 그 종목에 자꾸 미련을 갖고 있어? 바꿔야지. 아직 못 바꾸잖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거든요. 왜 못 바꾸냐면 불안하니까. 아, 이거 또 반등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그게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의 시장에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을 하려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은 선거가 없는 애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니요, 선거 지금 있잖아요.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선거해지.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지금 각각 국가들의 줄줄이 열려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를 잘못 쓴 거죠? 선거가 없는 해가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지, 그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많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좋은 내용 알려드리려고 많이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주식 탐구 생활은 항상 열어놓으니까, 제가 열으니까 들어오시고요. 방송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장 이후의 방송 좀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 방송은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그 일정이나 그 시간이 이렇게 잡히면은 꾸준하게 하니까 계속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아, 요때 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두드리면 열려요. 그래서 그쵸?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유,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에
방송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제가 3월 1일이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 중간에 이 방송 때문에 여행을 안 간다, 아니면 다른 일정을 안 한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서 관련되어 있는 영상 이런 것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궁금사항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그 글을 보고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다음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큰 수익 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할게요.